수평선은 빨갛게 붉었다. 그리고 떠올랐다. 태양이. 소년은 떠올렸다. 대화를, 아빠와. 그리고 기쁨을 느꼈다.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많은 마을과 많은 여자들과. 그리고 이틀 앞서서 볼 수 있는 그 소녀와는 사실 그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나는 자켓과 책이 있었다.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었던. 그리고 양떼들이 나한테. 수동태 PPP 현재 완료 해피피 동명사와 진행형 ing. 공부 많이 했네. 어디 한번 영어로 책이나 봐볼까? 뭐지 이거? 아씨. 오늘 알려드린 원서를 읽는 방법은 영어나 스페인어가 아무리 초보여도 단어를 찾지도 않고 단어를 암기하지도 않고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도 어떻게 원서를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내가 몇 번이고 읽어보고 싶은 책을 고른다. 저는 이미 영어로 한 3번 정도도 읽었고 한국어로도 한 번 읽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그 책의 스페인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을 산다. 한국어 버전을 먼저 다 읽는다. 저는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이 단계는 패스했습니다. 스페인어 버전을 문단 묶음별로 읽어본다. 이게 한 약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너무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똑같은 부분을 한국어로 읽는다. 아, 내가 하나도 몰랐던 그 스페인어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같은 부분을 스페인어로 읽는다. 처음에는 뭐 소년, 양, 잤다 이런 단어들만 들어와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읽을 수 있는 문법도 지금 지식이 없고 단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로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 똑같은 내용이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해한 부분이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찾아내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 그 다음에는 기초적인 문장들, 그 다음에는 스페인어의 전체적인 어순들, 그 다음에는 스페인어의 시제라던가 인칭이라던가 좀 더 디테일한 문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간을 걸쳐서 차근차근 일어나요. 그러니까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처음에 스페인어를 아예 모를 때는 오히려 스페인어를 더 빠르게 읽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스페인어를 처음 배우는 거였기 때문에 처음 약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 정도까지의 분량은 단어를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스페인어의 어순 감각을 좀 익혔고요. 그리고 스페인어의 전치사나 비동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어휘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 정도까지의 초반 부분을 한 5번에서 10번 정도를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반복을 한 이유는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장면만큼은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거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스페인어 실력을 약간이나마 커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내용을 이해하고 스페인어에 다시 노출하고 이 과정을 장면별로 쭉쭉 진행한다. 단어를 찾지 않아도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거의 웬만한 표현들을 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양떼들이 나한테 있었다. 아마 리바니오가 때 이런 거일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단어를 찾아보면서 좀 당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영국인한테 어떤 날의 밤에 묻었다. 영국인은 걷고 있었는데 굉장히 말호라도하게 뭔가 좀 귀찮다는 듯이 짜증나는 듯이 걷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고 있었다. 안다봐 하는 건데 뽀들라 빨타제소스 리브 여기가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 뭐 책을 읽다가 피차초 소년한테 방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놓친 거죠. 그것 때문에 짜증나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답을 합니다. 오직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만 그 알케미즘 연금술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함이야. 리토스 대답했다. 이매지나게 바사리아 상상해봐 뭐가 일어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리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자, 안다바는 걷다 혹은 나아가다. 레바뇨는
떼라는 뜻이에요. 양떼. 그러니까 두 단어 모두 되게 명확한 뜻을 가진 단어는 아니거든요. 이 두 단어는 제가 마지막에 사전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단어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페이지에서 이 두 단어 외에 다른 단어들은 모두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습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 사전을 찾는 게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 그 책의 핵심 내용에 관련된 단어들을 좀 더 다양하게 익히는 게 더 빠른 습득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사전을 찾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사전을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전을 찾지 않고 단어를 암기하지 않고도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습득했구나 라는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단어가 쓰인 문맥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을 찾을 때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르는 어휘들은 실제로 내가 소설을 읽을 때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장면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단계는 아니지만 성취감을 위해서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책 한 권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오디오북을 듣는 겁니다. 책 한 권을 거의 완벽히 이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하는 듣기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어떻게 공부 없이 그 언어로 원서를 읽을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 한 권을 끝내신다면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도,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도 책이나 드라마를 그 언어로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경험을 하실 거래요. 저는 지금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과 엘리트들이라는 스페인어 드라마를 비슷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 없이 제가 어떻게 스페인어를 배워나가는지 더 다양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